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의 제왕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36% 상승을 하면서 3,30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3,311선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3,300선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종가는 0.36% 오름세를 보이면서 3,305.21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집계됐는데요. 기관이 696억 원, 외국인이 2,238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3,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 수급 동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2,600억 원대의 물량 매도했고요. 오늘은 2,900억 원대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또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어제는 2,634억 원의 물량을, 오늘은 696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또 외국인도 오늘 2,240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기계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도 집계가 됐고요. 1.8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계업종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업종도 1.21% 오름세를 보이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비금속 광물 업종도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0.7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 유통업종까지도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0.7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조업종도 0.48%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은행업종과 통신업종, 전기가스업종까지도 0.3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음식료품까지도 0.3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른 업종들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업종과 종이목재 업종까지도 0.2%대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 집계되면서 0.2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정밀업종은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0.1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증권업종도 0.13% 강보업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1,044.96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1,049선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계속 빠르게 상승폭 반납을 했는데요. 그래도 0.23%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04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1,340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각각 548억 원, 484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주간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직전 거래일인 어제는 2,7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지만 오늘은 다시 2거래일 만에 매수했습니다. 1,340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오늘 548억 원, 501억 원 각각 매도했습니다.
네,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도 집계가 됐고요. 2%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2.09%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1.09% 상승을 했고요. 통신 서비스와 통신 장비 업종이 0.87%, 0.8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컴퓨터 서비스 업종은 외국인의 매수세 집계되면서 0.7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장비와 부품 업종도 1.76% 오름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업종도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0.57% 상승했습니다. 또 기계 장비 업종도 외국인의 매수세 집계되면서 0.56% 오름세를 보였고요. 건설 업종까지도 0.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업종이 0.5%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IT 부품 업종도 0.4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외국인의 매수세 집계되면서 0.45% 오름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IT 업종 0.17% 강보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유로스타님과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장 얘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미증시는 간밤에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이 1,300억 가량 매수하면서 지수 일단 방어에 나섰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소폭 밀린 듯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해서 코스피는 일단 상승하면서 일단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양시장의 수급 상황 한번 짚어주셨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개인만이 홀로 매수해줬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양시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7월 달 하반기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대응 전략 한번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지금 계속 올라는 가고 있지만 현금 비중은 좀 계속 좀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조금 조심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자라는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과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은 바로 신풍제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소식에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신풍제약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그 시청자분께서도 일단 신풍제약에 대해서 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네. 시청자님 중에 한 분은 오늘 좀 종가 무렵에 좀 들어가셔서 좀 미리 조금 매집을 한 상태이긴 한데, 저희는 아무래도 일단 6만 원대까지 오면 좀 매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임상 실험 일단 실패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악재가 떠서 일단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6만 원대 일단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그때 일단 진입할 예정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오늘 임상 실패라는 소식이 확실하게 떴는데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네네. 네,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어떻게 하시게 되셨죠? 항상 이게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그래도 네. 일단 실패한 적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도전을 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일단 저희는 일단 6만 원대를 일단 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왜냐하면 6만 원대가 지난 5월 달에도 일단 한번 반등이 나왔던 자리고, 6월 달에도 일단 한번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요, 월 초마다 좀 하락이 나오면서 월 초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6만 원대나 5만 원대, 이 두 대를 놓을 건데 6만 원 한번 대시를 해보려고 준비 중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장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신풍제약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6만 원대에서 분할로 매수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큰 조정을 반대로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취소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정유주들, LPG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상 저는 지금 현재 원래는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일단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SK 이노베이션 강력하게 하락 나오자 그날 매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저희가 5%대 이상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를 일단 본다면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를 보면 08을 물인데요. 2주 연속 상승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현재 국내 증시는 2주째 일단 강력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강력한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정유주들 지금 우리 유로스타님이 크루드 오일 선물 지수까지 살펴주시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우리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에서는 SK 이노베이션으로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이런 수익률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그럼요. 조금 전에 정유주들 살펴주시면서 SK 네. 이노베이션은 이미 노란톡방에서 보유 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럼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는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일단 SK 이노베이션도 나쁘진 않지만요. SO일 같은 경우가 조금 지금 눈에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유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배당락도 일단 끝난 다음, 그리고 10만 5천 원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일단 10만 8천 원대 종가, 11만 원대 종가를 맞췄는데, 내일도 아마 좀 추가 상승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정유주들 중에서 S오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흐름도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이제 원전 관련주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쉬어가더니 어제부터 대선 후보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따라가도 될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단 모든 종목이 간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눌림목을 좀 이용한다면 충분히 한 번 정도 좀 수익을 낼 것 같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진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좀 거의 19% 정도, 20%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윗골이 길게 예상했던- 달고 내려왔어요. 네네네. 네. 지난번 앵커님도 방송에다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자리는 항상 그 과거에 일단 맞고 떨어진 자리가 있는데 지금 그 자리가 10,000원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0,000원대 맞고 바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 사실 9,200원만 유지한다면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진 지금 조금 전에 전문가님이 9,200원대를 내일도 유지만 해준다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고요. 한전기술도 자세하게 한번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61,000원대를 돌파해야 되는데 61,000원대를 돌파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일 한 번 더 돌파하면서 좀 강력하게 일단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 그리고 일단 59,000원 터치 후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에 일단 매수세도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강력하게 올려주면서 61,000원대를 한 번 더 돌파하면서 7만 원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일단 전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중에서 종목별로 한번 가려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두 가지 종목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가가 얼마였죠? 우진 같은 경우에는 9,200원이요. 예. 네, 내일도 9,200원대를 유지만 해준다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61,000원대를 돌파해주는지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돌파만 해준다면 7만 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유망한 종목들을 유로스타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세세한 타이밍에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십니다. 도움 얻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이제 내일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들 내일은 주가 흐름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가격 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앵커님?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상 말했다시피 8만 원 돌파 시에만 매수 들어가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좀 쭉 보시면 8만 1,000원에서 8만 2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렸다가 또 8만 원 지지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8만 원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도 실적 발표를 하는 다른 기업 LG전자도 한번 흐름 살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LG전자는 오늘 1.8% 상승하면서 17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최근에 차트 보니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미 일단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한데요. 내일 더 올라온다면 아무래도 지난 4월 달 있거든요. 이 고점을 한번 돌파해 준다면은 좀 충분히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때 고점이 17만 4,500원. 네. 그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일단 좀 넘는지 못 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만 지켜주는지 좀 지켜보자. 지켜준다면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언급하셨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인 17만 4,500원을 돌파해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전문가님 그럼
이 종목들 외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일단 뭐 삼성전자가 좀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오면 아무래도 일단 다른 관련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상당히 좀 상승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쪽 뭐 소부장주들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쪽을 좀 괜찮게 보시나요? 어떤 종목들? 뭐 저희가 일단 네, 오늘 SFA 반도체도 4%대 시세를 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미 좀 오. 상승 좀 많이 했어요. 네. 하나 조금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우주항공 관련주잖아요. 네네네. 네, 이 종목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네. 어, 그리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다른 종목도 있다면 원익 머티리얼즈 이 종목도 좀 상승이 좀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외인과 기관에서 이틀째 좀 매수를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36,000원, 37,000원짜리 돌파된다면 한 번쯤 4만 원까지도 한번 예상해보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도 좀 괜찮을 것 같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수익을 청산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장 또 크게 시세를 냈었던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 하인바이오가 이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예방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이 종목은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초반부터 좀 강력하게 좀 날아가서 좀 상당히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해피한 상황 같은데 네.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수급 자체는 일단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왔으니까 네. 내일도 조금 중요하게 일단 볼 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고가가 4,300원, 4,400원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도 이 가격을 좀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반등할 구간이 있을 것 같다. 다만 만약 오늘 일단 종가 가격을 일단 이탈한다면 그때는 좀 부분 청산으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호재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4,400원대를 지켜준다면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오늘 종가를 이탈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자,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최근에 정치 홍보 수단으로도 움직이기도 했고요. 어제는 싸이월드가 부활한다는 이슈로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오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가 일단 좀 많이 좀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는 지금 62,000원대를 좀 돌파 못할 줄 알았는데 이미 62,000원대를 돌파해갖고 아무래도 일단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일단 사상 최고점 좀 만들어내면서 좀 상승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좀 대장주를 좀 찾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좀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네.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오늘 크게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 앞으로도 시세를 잘 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 정말 9%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63,6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내일도 만약에 62,000원대를 지지만 해준다면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이쪽 테마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까 전에 메타버스에서 한 종목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넘어가서 네, 그런데.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님. 지난번 저희가 일단 메타버스에서 일단 조금 괜찮은 종목으로 일단 게임주 하나 보고 있었던 종목이 엔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아마
그때 이후로 보시면 좀 상승 좀 많이 했는데 이 종목 맞아요. 같은 경우 좀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진입뮤직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종목도 좀 한번 계속 어. 보신다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다른 섹터로 바로 넘어가서 정말 큰 실수를 할 아, 뻔했네요. 오늘 네, 유망한 괜찮습니다. 종목도 두 개나 주셨는데 네네. M게임이랑 지니뮤직 앞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M게임이랑 지니뮤직까지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아래에 나올 거예요. 참여 방법 위에 지금 QR코드가 있거든요. 위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나왔네요. 노란톡방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1호 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이렇게 유망한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유로스타님이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니까요.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었던 출산장려 정책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뭐 예린당 같은 경우가 조금 오늘 상당히 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종가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일단 네.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예린당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25일부터 좀 강력한 상승을 이끌어내고 다시 일단 눌림을 주면서 반등 나온 자리가 6월 24일부터 일단 상승을 시작했는데 전형적인 일단 상승형 형태로 가면서 오늘 다시 급등 거의 21% 넘게 올라갔다가 좀 13% 정도 반납한 상태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가면서 3,800원, 3,900원 돌파한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여진이 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크게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 기술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조금은 아무래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 아니 좀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종목. 네.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출사 장려 쪽은 사실 아직 매출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본다면 네. 그나마도 좀 나은 게 뭐랄까 네오팜이라는 종목이랑 뭐 운진 시크릿 이런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네. 네네. 그 다음으로는 대교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차트를 한 번씩 보면서 일단 설명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오팜부터 한번 시세 살펴주세요. 오늘 네오팜은 0.57% 하락하면서 34,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오팜은 언제 진입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 같은 게 사실 상당히 한 번에 슉슉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꾸준하면서 일단 좀 고르게 일단 유지하면서 좀 잠깐 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바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도 무조건 진입할 수 있는데 자세한 가격은 노란 톡방에서 일단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 웅진 싱크빅도 언급하셨고 대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네네. 웅진 싱크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웅진 싱크빅도 오늘 조정을 받았네요. 0.12%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4,01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은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우선 배만하게 들어와서 조금은 하락이 좀 나오겠지만 당연히 일단 조금 매수할 타이밍을 제공해 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사실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도 자세한 가격 전략은 또 노란톡방에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교까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대교는 네네.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1.69% 오름세를 보이면서 5,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대교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대규는 사실 상승한다면 최대한 6,500원에서 7,000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당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300원대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5,300원 이탈 시에는 그냥 살짝 빠져나오는 게 맞겠지만 5,300원 돌파하고 지지하고 있다면 한 번쯤 계속 좀 대시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만약에 일단 6,000원대를 일단 돌파 후 안착한다면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딱 6,000원대를 한 5번 정도 일단 돌파하다가 미끄러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일단 6,000원대는 좀 비중을 줄이고 절반 정도만 일단 도전해서 가져간다면 좀 한 번 더 강력한 상승을 더 쉽게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엔진 산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조금 더 눌리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 세 종목을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오팜과 옹진 싱크빅 그리고 대교 같은 경우에 앞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언급하셨으니까요.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타이밍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사업 입찰 마감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이슈 때문에 디지털화폐 관련주들도 오늘 관심을 받았거든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당히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일단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는 사실 지금 당장 아직 좀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진입할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관심 가져본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가장 네. 시세를 냈었던 로지시스를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그 저항대 일단 치면 이제 오늘 정확하게 1,500원대를 일단 터치하고 살짝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이 종목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자금융 요거를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 네. 한국전자금융이요. 한번 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오늘 보합권에서 보합 마감했네요. 7,39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으로 상승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지금 좀 횡보하고 있었네요. 차트를 보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000원대 그리고 6,500원대를 좀 노리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좀 비중은 많이 못 들어가겠지만 한 번쯤 8,000원대까지는 무조건 한번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8,000원 돌파 후 안착한다면 강력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중에서는 한국전자금융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로 8,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7,390원인데요. 8,000원대까지만 넘어선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제 수도권에서도 전면 등교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상교육 9% 가까운 급등세 보였고요. 애니능률 9% 넘는 수익이 넘는 시세를 냈습니다. 또 메가스터디도 3.06% 오름세를 보이면서 15,1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메가스터디 교육까지도 4.29%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출산 장려처럼 사실 꾸준히 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앞으로 꾸준히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이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괜찮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저희는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를 일단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좀 들어간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 좀 큰 수익이 나진 않고 있는데 네. 저는 일단 한 번 정도는 15,000원대나 17,000원대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메가스터디 교육이랑 함께 봐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좀 들어간 가에 있는데요. 충분히 한번 상승하지 않겠느냐 하고 일단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에서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셨고요. 18,000원대까지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의견까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이 근데 조금 전에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말씀을 하실 때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처럼 꾸준히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관점에서는 그러면 한 섹터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온라인 교육주가 좋을까요? 엔젤 산업 관련주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엔젤 산업 쪽이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예. 이유에서일까요? 아무래도 딱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많이 조금 좀 알고 있는 그 기존의 일단 섹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엔젤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그 출산 장려 쪽이랑 좀 겹쳐지면서 좀 이중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네, 좋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이 좀 더 유망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럼 또 다른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계속 눌림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반면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조금 눌리긴 하고 있지만 사실 다시 좀 시간이 되면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조금 내려오는 게 아무래도 일단 보유를 일단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네. 만약에 그럼 전문가님 지금 주식을 만약에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은 걸까요? 자동차 쪽보다는 뭐 IT 쪽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 어떤 쪽을 선호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조금 네.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사실 반도체랑 배터리 관련주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네, 조금 이제 그 컨트롤이 좀 좋으신 분들은 뭐 저희가 오늘 했던 뭐 제약바이오처럼 이런 종목 좀 손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비중 조절을 조금 중요시 일단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어떤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지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노란 톡방에서는요, 하루에 한 종목은 약간 좀 급등주 위주로 좀 드리고요. 네. 한 종목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면서 하루에 일단 그렇게 한 종목씩 종목을 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반도체 쪽과 배터리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까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배터리 관련주들 한번 흐름 살펴볼게요. 오늘 역시나 세 종목 모두 다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삼성 SDI가 3% 넘게 크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까지도 2%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드린 점 많이 있는데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겁다 보니까 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잘 안 들어가는 비중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것만큼 좀 안정적이면서 박스권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 많이 없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수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보통 뭐 5%에서 15% 정도 사이는 안정적으로 좀 주는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그러면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원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원탑까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 네. 어떤 종목이 원탑일까요? 사실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삼성 SJ 그 세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좀 저평가된 게 삼성 SDI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그럼 한번 흐름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삼성 SDI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3.46% 상승하면서 74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에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일단 지금 가격적으로 보나 좀 그래도 일단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신규 진입이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 조금 충분히 일단 상승할 여력이 있고 한 85만 원대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실적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좀 전차적으로 일단 투자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인해서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는 삼성 SDI가 좀 차트 흐름상 매력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85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네요. 오늘 종가가 74만 7천 원인데 85만 원까지만 상승해 준다면 정말 큰 시세를 내는 건데요. 이런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수익 청산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에서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또 전문가님 이제 미국에서 우주 여행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쪽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쪽 종목들도 사실 오늘 좀 다 괜찮은 종목들 분들만 일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전문가님 네. 네, 아직까지는 일단 지금 아까 전에 똑같은 종목도 섞여 있긴 한데요. 상당히 좀 나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 여력이 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좀 골라보면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좀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노란톡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AP 위성이랑 하나 스페이스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말고도 사실 좀 괜찮은 종목들이 한두 종목 정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렇게 유망한 종목들이 많으시군요. 이렇게 네네. 유망한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우리 유로스타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